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MRI도 찍어보고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도 맞고 심지어 수술까지 권유받았는데 며칠 좋아지나 싶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결국 통증은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만 아프면 디스크가 터졌구나, 협착증이 생겼구나 하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주로 디스크나 협착증 치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다 받아도 여전히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걸을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통증의 99%는 디스크 그 자체보다는 골반과 척추의 균형이 무너진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세요. 제가 임상 현장에서 만난 환자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차례 주사 치료를 받고도 낫지 않던 분이 골반을 바로잡아 주었더니 "아, 시원하다. 날아갈 것 같다" 하고 말씀하시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만큼 허리와 골반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왜 골반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의 중심은 골반입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그 위에 서 있는 척추가 그대로 기울어지고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게 됩니다. 신경이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찌릿찌릿, 쑤시는 듯한 저린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쌀 한 톨 정도 되는 무게, 단 0.0이지만 신경에 닿아도 해당 장기의 기능이 무려 60%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경은 아주 예민하고 작은 압박에도 큰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허리 통증의 근본 원인을 디스크 탓으로만 돌리는 건 너무 단순한 접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디스크가 터져도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는데 또 다른 분들은 디스크가 조금만 튀어나와도 견디기 힘든 통증을 호소합니다. 결국 핵심은 디스크 자체가 아니라 신경 압박의 정도, 그리고 그 압박을 만들어내는 골반과 척추의 불균형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주사나 수술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 오래 앉아 있는 습관, 다리를 꼬는 습관이 골반을 위로 밀어 올리고 그 결과 척추가 틀어지면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골반을 제자리로 내려주고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 습관만 가져도 통증은 놀라울 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 3주 만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부분, 병원도 잡지 못한 허리 통증의 숨은 원인을 함께 살펴보고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교정법과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허리 때문에 걷기가 힘드셨던 분,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셨던 분, 다리가 저려 밤에 돌아눕기조차 힘드셨던 분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 새로운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버티지 못하듯 허리가 아프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단 3주,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허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과 해결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허리가 아프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디스크가 터졌구나. 허리 협착증이 생겼나 보다. 병원에 가면 MRI를 찍고 의사 선생님은 요추 4번, 5번에 이상이 있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협착이 생겼다. 그래서 신경을 건드린다. 이런 설명을 듣게 되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허리 통증의 원인이 꼭 디스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MRI에서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생활합니다.
반대로 MRI에서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도 심한 허리 통증으로 앉아있기도 걸어 다니기도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답은 바로 신경 압박에 있습니다. 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쌀 한 톨 무게에 불과한 0.02g이 신경에 닿아도 그 부위 장기의 기능이 무려 60%나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쌀 한 톨의 무게조차 신경에는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그만큼 신경은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MRI에서 보이는 디스크 돌출이 전부 문제는 아닙니다. 디스크가 크게 튀어나와도 신경을 압박하지 않으면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디스크가 정상처럼 보여도 골반이나 척추가 살짝 틀어져 신경을 누르면 극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디스크 그 자체가 아니라 신경이 압박을 받느냐 아니냐입니다. 허리 통증이 잘 낫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신경 압박을 제대로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사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근본적인 원인이 디스크가 아니라 골반과 척추의 불균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골반입니다. 골반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비뚤어지면 그 위에 세운 기둥도 당연히 기울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골반이 올라가거나 비틀어지면 그 위에 놓여있는 척추가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척추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이 막히면서 압박이 생기는 겁니다. 신경이 눌리면 통증, 저림, 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통증은 단순히 허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까지 뻗치며 다리가 저리거나 발끝이 당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마다 전기가 오듯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기도 하죠. 환자분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수년간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던 분이 골반 교정을 통해 균형을 맞추자 바로 시원하다, 날아갈 것 같다라고 하신 경우입니다. 단순히 약이나 주사로는 해결되지 않던 통증이 골반을 제자리로 내려주자 금세 가벼워진 겁니다. 골반이 올라가면 요추 사이 공간이 좁아지고 그로 인해 신경이 눌립니다. 하지만 골반을 내리면 척추 사이 공간이 넓어지고 신경이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통증이 줄어들고 저림과 마비감도 완화됩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의 핵심 원인은 디스크만이 아니라 바로 골반의 위치, 척추의 균형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허리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앉아있을 때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은 서 있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즉,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골반은 위로 밀려 올라가고 요추 전만이 무너지며 척추 간격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목은 일자목, 거북목이 되고 어깨는 구부정해지고 허리 통증은 점점 심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척추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 뼈 주변의 가골, 즉 임시 뼈 조직을 만들어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지탱하는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가골이 점점 커져 오히려 신경을 더 압박합니다. 결국 허리 상태는 더 악화되고 나이가 들수록 통증은 심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리 통증은 단순히 디스크 탓만 할 게 아닙니다. MRI만 보고 디스크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은 골반의 위치와 척추의 균형입니다. 골반이 올라가면 허리가 틀어지고 신경이 눌리고 통증이 생깁니다. 하지만 골반이 제자리를 찾으면 척추가 펴지고 신경이 흐를 공간이 생기고 통증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즉, 허리 통증은 단순히 디스크라는 결과를 치료한다고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 근본 원인, 바로 골반과 척추의 균형을 회복해야 진짜 해결이 되는 겁니다. 허리 통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골반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척추 질환만 신경 쓰시지만
사실 그 뿌리는 골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골반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그 위에 세운 벽과 기둥이 안전한 것처럼 사람의 몸에서도 골반이 똑바르고 안정되어야 척추와 상체 전체가 균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골반이 살짝만 올라가거나 비틀리면 위에 놓여있는 척추가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척추 뼈 사이 간격은 좁아지고 신경이 지날 공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통증이 생기고 저림과 마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반이 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가장 흔한 이유는 오래 앉아 있는 습관입니다.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은 2배 이상 높습니다. 게다가 구부정하게 앉거나 소파에 파묻히듯 기대 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으면 골반은 점점 위로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허리가 펴지지 않고 요추의 전만 곡선이 무너집니다. 결국 허리는 일자 허리가 되고 등이 굽어지고 목은 거북목이 되는 것이죠. 골반이 올라가면 척추는 균형을 잃고 삐뚤어집니다. 그러면 뇌는 더 이상 틀어지면 안 된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뼈를 스스로 강화시키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칼슘과 콜라겐이 해당 부위에 붙으면서 가짜 뼈 조직, 즉 가골이 형성됩니다. 처음에는 척추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는 역할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골은 점점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신경을 더 심하게 누르게 됩니다. 젊은 사람도 이런 가골이 많으면 통증이 심각해지고 나이가 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골반이 위로 올라가면 단순히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골반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를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대장, 소장, 방광, 여성의 경우 자궁과 난소, 남성의 경우 전립선과 생식기까지 모두 골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골반이 제 위치를 벗어나 위로 치받으면 이 장기들도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변비가 생기고 소변이 시원치 않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월경 전후로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고 남성분들은 전립선 쪽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허리와 골반이 단순한 뼈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골반이 틀어지면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골반이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왼쪽 다리가 저릴 수 있고 반대로 왼쪽 골반이 올라가면 오른쪽 다리에 저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양쪽 골반이 함께 올라가는데 이때는 다리보다는 허리 양옆이 수평으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의 위치만 보고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근본 원인은 골반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을 단순히 근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육이 뭉쳐서 아프고 근육이 뻣뻣해서 통증이 생긴다고 말이지요. 물론 근육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결국 뼈 구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뼈가 바르게 서 있으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뼈가 비틀어져 있으면 근육은 그 비틀림을 잡아주기 위해 반대쪽 근육을 강하게 긴장시킵니다. 그래서 뭉친 근육만 풀어주면 오히려 뼈가 더 틀어지고 통증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근육만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뼈의 구조와 골반의 위치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골반을 내려주면 아, 시원하다. 정말 날아갈 것 같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골반이 내려가면서 척추 사이 간격이 넓어지고 신경이 다시 잘 통할 수 있게 되니 그 순간 통증이 줄어드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도 이런 개념을 신경이 가는 곳에 혈이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신경이 원활하게 흐르면 피도 잘 돌고 결국 통증도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골반은 단순히 허리를 받쳐주는 뼈 구조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지탱하고 장기와 신경을 보호하는 핵심 축입니다. 골반이 올라가면 허리는 틀어지고 신경은 눌리고 장기는 압박을 받습니다.
반대로 골반이 제자리를 찾으면 허리는 펴지고 신경은 자유로워지고 장기 기능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허리 통증이 단순히 디스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병원 치료로 낫지 않는 허리 통증, 수년간 고생한 허리 통증의 근본 원인이 바로 골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디스크만 탓하지 말고 골반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골반이 바로 서야 척추도 바로 서고 척추가 바로 서야 허리 통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줄이는 핵심은 결국 골반을 제자리로 내리고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반드시 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문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평소 생활 속에서 작은 습관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3주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반 내리기 운동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손으로 골반뼈를 직접 잡아내리는 동작입니다. 우리 골반에는 장골릉이라는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이 부분을 감싸 잡아보세요. 그 상태에서 손으로 살짝 아래 방향으로 압력을 주면서 동시에 허리를 위로 쭉 펴줍니다. 처음에는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지만 몇 번만 해보면 골반이 내려가는 느낌과 함께 허리가 시원해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면서 하루에 5번에서 10번 정도만 꾸준히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앉은 자세에서 하는 척추 신전 스트레칭입니다. 앉은 키를 가장 크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려보세요. 마치 하늘을 향해 길게 늘어나는 듯한 느낌으로 척추를 펴주는 것입니다. 이 동작을 하면 요추의 전만 곡선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흉추도 펴집니다. 흉추가 펴지면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지고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우울감이나 피로가 잦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동작입니다. 한 번에 3방향으로 해보면 좋습니다. 정면으로 한 번,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 한 번, 오른쪽으로 기울여 한 번. 이렇게 3방향을 번갈아가며 해주면 척추 전체가 고르게 펴지고 시원해집니다. 세 번째는 앉아있는 자세 자체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를 꼿꼿이 세운다고 어깨만 뒤로 젖히곤 합니다. 그러나 어깨만 억지로 젖힌다고 해서 바른 자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반과 요추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최대한 깊숙이 밀어넣고 골반을 의자 등받이에 가깝게 붙입니다. 그리고 허리 뒤쪽 공간에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여유를 만들면서 요추의 전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펴지고 머리의 무게가 척추 위에 균형 있게 놓이게 됩니다. 바른 자세를 억지로 만들려 하기보다는 골반부터 바로 잡아야 어깨와 목도 자연스럽게 정렬됩니다. 네 번째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허리에 가장 안 좋은 습관은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TV를 오랫동안 보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은 골반을 끊임없이 위로 밀어 올립니다. 하루에 최소 한두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펴주고 가볍게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소파에 파묻히듯 앉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소파를 사용하실 때는 등받이에 쿠션을 받쳐 요추 전만이 유지되도록 해주면 훨씬 낫습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허리 건강을 지켜주는 비밀입니다. 이제 이 동작과 습관을 어떻게 3주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하루에 2~3번만 실천해보세요. 골반 내리기 운동과 신전 스트레칭을 아침과 저녁으로 한 번씩 짧게라도 꾸준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주가 되면 횟수를 늘려보십시오. 하루 5번에서 6번 정도로 나누어 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여보시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 주에는 생활 습관 자체가 바뀌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마다 요추 전만을 떠올리고 TV를 볼 때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1시간에 한 번은 반드시 일어나 몸을 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3주만 지나면 허리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를 3주만 이어가 보세요. 신경이 눌리던 공간이 서서히 넓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첫 주부터 시원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셋째 주에 들어서야 변화를 체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들었던 분들이 이 3주 루틴으로 다시 일상생활을 편안히 하게 된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집안에서 의자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 전체가 흔들리듯 허리가 아프면 몸과 마음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골반을 내리고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꾸준히 3주만 해보시면, 아, 정말 시원하다. 이제는 허리가 가벼워졌다라는 말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허리 통증의 숨은 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만 아프면 디스크가 터졌다, 협착증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허리 통증의 99%는 단순히 디스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골반과 척추의 균형에 있었습니다. 골반이 위로 올라가고 척추 간격이 좁아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면서 우리가 느끼는 극심한 통증이 생겨났던 것이죠. MRI 사진에 보이는 디스크만 바라보고 주사나 시술, 수술만 반복하면 왜 낫지 않는지 이제 이해되실 겁니다. 문제의 뿌리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근본적인 해결책, 바로 골반을 내리고 척추의 자연스러운 전만을 회복하는 방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이 방법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문 치료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라는 점입니다. 골반 내리기 운동, 앉아서 하는 척추 신전 스트레칭, 올바른 앉는 자세와 생활 습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허리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3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면 분명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다가 점차 허리의 무거움이 사라지고 다리 저림이 줄어들고 앉았다 일어날 때 훨씬 가벼워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날아갈 것 같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뚜렷하다는 것이죠. 허리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걸음걸이를 무겁게 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마음까지 지치게 만듭니다. 허리가 아프면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면 기분도 가라앉고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허리가 편안해지면 삶의 활력이 돌아옵니다. 다시 걷고 싶어지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도할 힘이 생깁니다. 허리 하나가 바뀌면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허리가 무겁고 아파서 이제는 나아질 수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5번, 단 몇 분의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도 필요할 때는 꼭 받아야 하지만 그와 함께 스스로 관리하는 힘이 더해져야 진짜 회복이 가능합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집 전체가 무너지듯 허리가 흔들리면 삶의 질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골반을 내리고 척추를 바로 세우는 작은 습관 하나가 기둥을 다시 세우고 집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여전히 통증을 참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두 번째 길을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지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단 3주, 그 시간이 여러분의 허리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허리가 편안해야 인생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통증 없는 하루, 활력 있는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